이재명 지금 그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과 법원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대법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조희대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 이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분 혼자만 무죄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예, 여기저기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하고 틀리게 퇴임 후를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걸 비추어 봤을 때 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확률적으로 이재명 그 임기 5년짜리 또 법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을 갖다 뒤집어 갖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내각제 거대 재벌들을 비롯한 이 여야 정치인들 싹 다 지금 내각제 세력들이기 때문에 퇴임 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확률적으로 이 재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은 뭐 법리적으로 불가한 거고 2심 항고심 같은 경우는 3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또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뭐 무죄를 뭐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대법원 대법관들의 판결은 지금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절대 그렇게 무죄나 이런 판결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결국 수령을 했죠.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집행관이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요것도 보시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이가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목덜미가 딱 잡혀갖고 결국에는 통지서를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이 상고 이호서를 2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될 거를 무려 11일이나 빠르게 신속하게 10일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바로 10일날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10일 후,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이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의 절차 후에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근데 이제 선고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통쾌하게 이재명이를 바로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파기 자판이죠. 전원일체 파기 자판 아니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고등본부로 다시 내려보내든지. 근데 파기 환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파기 자판이 필요해요. 근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을 때도 일단 유죄 취지가 다시 뒤집힐 확률이 너무 적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안면 몰수하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파기환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과 상관없이 이재명의 명줄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3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 멤버를 좀 보시면 엄상필, 그리고 이수견, 오석준, 이흥구. 그런데 특히 이흥구를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원합의체가 아니고서야 한 명만 안 돼 있어야 해도 이게 힘들어지거든. 근데 어쨌든 이흥구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끼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합의가 불가능하니까 곧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전원합의체로 파기 자판을 하던 파기환송을 하던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법한 판결을 내려라. 누가 이게 무죄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선고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죄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심판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10일날 중앙지검 이창수죠.
10일 날 이 상고 이유서를 대법에다가 올렸고, 정상적이라면 이재명이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보고, 저 새끼 하던 안 하던 안 한다고 보고, 그래도 20일 이후부터 이재명이가 답변서를 내던 말던 상관없이 심의가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항고심에서 고법에 이해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즉각 그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상고를 했고, 같은 고등법원장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대법원에 서류를 올렸고,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아주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움직이고 있다. 31일과 7일에 이렇게 두 번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받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근데 결국에 어쨌든 받았습니다. 9일날 받았어요. 이렇게 받기 싫은데, 이재명은 받기 싫은데 재판관이 비서관에 전달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중앙지법은 10월 대법원 3부에 상고요소를 제출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재명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보고, 이 새끼는 원래 안 할 거야. 자,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 기한이 끝나면 21일부터 주심 대법관에 배당을 하고 심리에 착수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제는 뭐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퇴로가 다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지금 막혔고, 요것마저도 5월 달에 선거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밀어달라 그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까라 마이싱,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기한보다 더 빠르게 11일이나 더 빨리빨리 너를 목을 칠 거야. 빨리 이렇게 해야 21일부터 빠른 심리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뭐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성만 따져가지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측했던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 그러니까 5월 12일인가 그때부터 후보들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선고를 때리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절차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또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밀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답게 일단 또 밀란을 또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지 호남 쪽에 돈을 10조 원이나 뿌려댄다고 이렇게 공약, 추진, 검토. 그러니까 이놈이 할 수 있는 건 범죄 또는 지돈 아닌 나라 돈 뿌리기, 이거밖에 할 거 없어요. 아니면 중국의 쉐쉐, 북한의 네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지돈도 아닌 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대망론으로 지금 막 며칠 사이에 막 뜨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갖다가 내란 대행이라 불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내란범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작을 하고 있어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니들이 하는 짓이 지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무슨 어디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내란 선동인 거야. 너무나 명백해. 그리고 우파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뭐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대망론이 나온 거고, 지금 우파 진영의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뭐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격을 안 해. 후보로도 안 보이나 봐. 그만큼 한덕수라는 대망론에 절절 매고 쫄고 있다는 거지. 부담이 되거나 두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강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 대법관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임명을 해버림으로써 이빨을 딱 맞춘 거지, 아기를. 우리도 몰랐어. 전격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이 전원합의체 구성을 완결을 시켜놨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쳐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는 어떻게 하든 6월달까지 미루고 밀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지가 집권을 해서 다 사법부랑 헌법재판소를 때려잡고, 특히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대행의 기습적인 지명 또는 임명을 생각을 못했나 보죠. 6월달까지만 어떻게 한 달 반만 끌고 가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관 지편으로 2명, 그리고 40여기는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완전히 독재죠. 40역 자동 임명 법을 만들어갖고 3명을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꽂아서 본인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이 공직선거법을
그 범죄를 내가 짜놓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묻어버리던가 아니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똘마니들을 내세워갖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그 법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 짓거리를 하려다가 한덕수 이 대행에게 목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도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형 선고죠. 지금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뭐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 지네들은 좀 봐주세요. 선거니까 좀 봐주세요.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불나불 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는 더 빨리 할 거야. 더 빨리 진행해. 그래서 4월 말이나 지금 속도라면 4월 말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창수 중앙지검 거기서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10일날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10일 이내에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이재명이 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내던 안 되던 상관없이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단 20일까지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10일이 끝나는 점 20일 이후부터 이제 배당이 되고 바로 심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입, 평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파기 재판이 됐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됐던 그래서 어쨌든 늦어도 5월 초 그리고 선거활동인 5월 10일 이전에 아마 이재명의 운명이 결판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행적 특히 박근혜 대통령 그 아비 기한 속에 문재인 정부 때 굴하지 않고 법리대로 해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먹지 않았다 무죄다 등등의 이런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믿어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이분이 배신을 때렸다 고법의 항고심처럼 말도 안 되게 무죄를 인정해줬다 이재명 편을 들었다 그럴 일은 만무하지만 지켜보고 나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손가락질 하더라도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